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선택하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하게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 나이 내일 모레 40, 전업주부 3년차.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혼하자마자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오고 전업주부의 생활을 하며 나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 하루의 일과가 쓸고 딱 정리하고 요리하고, 강아지 돌보기, 남편 돌보기. 아이 없는 전업주부면 완전 꿀인데? 프리타임이 얼마나 많아. 드라마 마음껏 보고, 점심엔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브런치 먹고, 용돈 받아서 문센 다니고 운동 끊어서 다니고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아주 살맛 나겠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소득 없는 주부라는 어색한 네임이 나를 죄책감으로 목을 죄었다. 그렇기에 돈은 최대한 쓰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가는 일은 최대한 줄이고 그렇다 보니 지출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연고 없는 타지에 와서 친구 만들기도 쉽지는 않았다. 내 기존 친구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생활에 충실했고 멋진 커리어를 가지고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브런치 먹고 놀러 다닐 사치 따윈 없었다. 점점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며 집에서 갇혀 지내는 운둔 생활은 계속되어 갔다. TV도 잘 보지 않았다. 원래도 드라마를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아주 마음에 드는 미드나잇 영화를 빼고는 매일 주기적으로 챙겨보는 TV는 없었다. 가끔 하는 홈트와 인터넷 서치, 그리고 가끔씩 하는 온라인 쇼핑, 강아지 보는 일이 내 오전, 오후 일상의 전부였다. 한때는 나도 찬란한 커리어 우먼을 꿈꾸던 사람이었다. 지방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나름 대기업, 나름 외국계, 꽤 괜찮은 스펙으로 꽤 괜찮은 상위권 기업에 입사해 고군분투하며 매일 출근을 찍던 나였으니까. 그리고 싱글로서의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분야로 계속 커리어를 키워나간다 아닌다의 갈등을 겪고 있던 차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직장 상황에 맞춰 이동하다 보니 이제 그건 예전의 일이 되어버린 것. 둘이 함께 깊은 논의하에 내린 결정이기에 후회는 없다. 결혼 초에야 당연히 지방에서 출퇴근을 했었지만 나는 장거리 출퇴근 체질은 아니었는지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출퇴근 왕복이 거의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렸다. 그리고 살림은 하나도 못하게 되었고, 퇴근 시간이 나보다 훨씬 빨랐던 남편의 홀로 살림이 시작되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며 늘 집에서 혼자 몇 시간 동안 나의 퇴근을 기다리는 남편이 되었다. 버리는 나의 2배였다. 본인이 힘들다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지쳐가고 패패해져가는 내 모습을 마음 아파했을 뿐. 난 그 시간을 모두 그냥 시외버스 안에서 소비하고 있었고, 게다가 일정치 않은 시외버스 스케줄로 인해 지각 출근하는 사례도 여러 번 생기게 되고, 회식이라도 하는 날이면 집 오는 길에 대중교통이 끊겨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택시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일도 번번이 일어나면서 그 시점을 계기로 나는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것 같다.
아가씨. 내가 내 친구 얘기 해줄까? 얼마 전에 말이지. 그 뉴스에서 내 친구 봤을 텐데. 네? 뉴스에서요? 같은 택시하는 앤데 뉴스에 나왔어, 걔가? 하하하. 뭐 어떤 일로 뉴스에? 글쎄, 그 바보 멍충이 같은 자식이 말이지. 중학생 하나를 글쎄 그 모텔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그게 걸린 거야, 그게. 요즘에 CCTV 다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세상에. 아이고, 그 멍충이지, 멍충이. 이 아가씨 그 뉴스에서 본 거 없어? 기억 안 나? 본 적 있었다. 그 사람이 이 아저씨의 친구라고?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고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 아저씨는 나에게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고 계셨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좀 더 어릴 적 남자에게 납치될 뻔한 적도 있은 후로 이런 일들은 나에게는 너무 큰 공포였다. 전업을 하며 잠시 프리랜서로 했던 일도 있었지만 그 역시 타이밍이 안 좋았는지 그 당시 닥친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고, 무료한 일상에 나의 자존감은 점점 소멸되어 갔고 자신감 또한 하락하고 있었다. 남편은 나의 어떤 결정이든 지지해주던 든든한 지원군이었지만 내 스스로가 안에서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 같다. 나이는 먹고 몸은 늙고 하는 일 밥축 내는 것밖에 없네 난. 내가 이런 것밖에 못하나? 난 왜 루저가 되었지? 전업과 동시에 시작한 가족 계획. 그래, 어차피 지금 일하긴 힘드니까 그럼 아이를 갖고 가족을 시작하는 게 좋겠지? 하지만 이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임신이 되지 않았다. 여러모로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보내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강한 결심을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내 건강부터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질 거야. 체력도 좋아지고 그럼 무언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필라테스. 필라테스를 처음 시작할 때 막연히 몸매 좋아지는 운동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운동을 잘 알지 못했던 내가 미디어를 통해 보던 이미지는 그런 거였나 보다. 운동을 좋아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제대로 된 지식은 없이 그냥 남들 다 아는 그런 거 따라하는 정도였기에. 그런데 하면서 점점 내 몸에 변화가 오고 하고 나면 뿌듯하고 정신이 맑아지며 운동할 때만큼은 잡생각이 안 드는 것이 금세 나를 중독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부상을 오히려 힐링해주는 재활운동이라니 더없이 좋았다. 약간 마른 체형이었지만 근육이라곤 하나도 없어서 말랑말랑. 못하는 운동을 내가 배워서 누굴 가르치는 정도가 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고민을 하면서도 도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시도는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는 지도자 과정을 등록하게 되고 다행히도 나에게는 매우 힘들었던 수련 과정을 이겨내고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에 기대감과 즐거움이 우울증을 대신하였다. 몸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니 자신감도 높아져갔고 이제 나 혼자 어디서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자존감이 높아졌다.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고 돈을 좀 모으면 나만의 스튜디오를 차릴 수도 있는 그런 커리어의 기회기도 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몸과 마음이 좋아질 수 있게 돕는다는 부분이 정말 큰 힐링이었다.
여기까지가 내가 전업주부에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결심하게 된 스토리다. 얼핏 보면 평범한 듯 아닌 듯한 스토리지만 나에게는 아주 새로운 또 다른 삶의 시작이고 20대 중반, 30대 초반 가는 또 다른 모습. 상상도 하지 못하던 삶을 살게 되며 극복하고 발전해 나간 또 하나의 내가 만들어진 계기이기에 참 애착이 간다. 앞으로 또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필라테스 지도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생각. 그래, 실패하더라도 도전은 해보자. 그래야 후회가 없지. 라는 마음으로 나는 계속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위해 도전해 나갈 것이다. 나이는 이제 예전처럼 개의치 않기로 했다. 오히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던 20대, 30대 초반보다 더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려 한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도전, 열정, 나는 응원한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한 번쯤 시도는 해보라고. 우리 서로 등을 토닥토닥 응원해 줍시다.